드라마제니입니다. 사마귀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사건의 진범으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네요. 이 새로운 인물은 스스럼없이 차수열의 집과 아내 이정현의 공방까지 모두 염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희신이 차수열과 그 아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는 과정에 무언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한 예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정희신은 지금 얼굴만 올라갈 만한 다락에 구멍을 뚫고는 나뭇잎까지 넣어 벌레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겉으로 수사를 돕겠다고 한 것과는 별개로 무언가 이를 꾸미는 게 분명한데요. 도대체 이런 정희신의 행동에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며 정희신 스스로 사건을 돕겠다고 나선 이유가 진짜 무엇인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정희신의 범죄를 따라하고 있는 범죄자가 지금은 왜 차수열과 그 아내 이정현을 노리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요.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지금까지 방송된 3회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회 마지막에 방송된 4회 예고부터 살펴보기로 할게요. 4회 예고에 보면 이정현이 공방일을 같이 하는 친한 언니 서아라와 낯선 시골집에 있는 상황이 나오죠. 거기엔 늙은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젊은 청년이 등장하는데요. 드라마 3회 초반의 장면과 비교해보면 그 청년이 누군지 금방 알게 됩니다. 정희연의 공방에서 정희연과 서아라 대화 나누는 걸 길가 자동차에 앉아 엿듣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데요. 혹시 정희신 씨 며느리세요?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청년은 아주 대담하게 이정현에게 직접 접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희신과 10살쯤 되는 소년이 다정하게 찍힌 사진 한 장을 불쑥 꺼내 보이면서 자신이 그들을 잘 아는 사람이라며 이정현에게 밀접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그의 이름은 박민재입니다. 사회 예고에는 차수열이 자신의 집 앞에서 박민재의 차를 발견하고는 최종호에게 전화하는 장면도 나오죠. 박민재가 어쩐 일인지 차수열의 집으로 들어간 상황에 차수열은 바로 이어 박민재의 집을 습격하는 것 같은데요. 박민재의 노트북에는 차수열과 이정현의 사생활을 엿보는 몰래카메라 영상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짐작이 되네요. 차수열과 박민재는 이정현 앞에서 인사도 나누었죠. 박민재가 정호야 라고 소리치면서 차수열의 어린 시절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봐서 차수열과 박민재는 어릴 때 아주 친했던 사이가 아닐까 짐작이 되는데요. 박민재가 갑자기 차수열의 집 근처에 나타났다는 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들과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네요. 더구나 박민재의 노트북 배경화면은 가짜로 만들어 놓은 정희신의 묘에서 찍은 셀카 사진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황으로 봐서 박민재와 차수열은 어릴 적 한 동네에서 살았고 서로 친구처럼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지겠네요. 유추해서 보자면 박민재는 정희신을 추종하는 인물이었고 결국 성인이 된 상황에 정희신의 흉내를 내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 뛰어들었다고 짐작해 볼 수도 있죠. 더구나 차수열이 박민재를 향해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이 모두 박민재가 한 것이 아니냐고 소리치는 장면이 많은 걸 짐작하게 만드네요. 정말 박민재가 진범이 맞는 것일까요? 정희신을 추종하고 따르는 입장이라 정희신의 묘 앞에서 셀카까지 찍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왜 차수열과 이정현의 사생활까지 캐면서 지금은 위협적으로 다가왔던 것일까요? 차수열이 자신이 누군지 잘 알고 지금 정희신 모방범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 텐데 말이죠. 아마도 비밀은 아직 다 풀리지 않았고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쯤까지 생각해보면 아직 박민재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그가 과연 진범이 맞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선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없었는지 서구환과 정희신의 관계를 한번 되짚어 봐야겠네요. 일단 우리는 서구환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정희신의 판단으로 인해 다들 알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은 도대체 서구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정희신의 첫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었던 것일까 하는 것이죠. 물론 정희신과 서구환이 주고받은 편지가 갑자기 한 장 발견되면서 두 사람이 소통했다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희신이 그런 내용을 바보 같은 서구환에게 발설했을 리는 없죠. 아마도 서구환이 첫 번째 사건을 안다고 전제로 둔 건 다음 이야기를 끌어오기 위한 유도장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차수열은 서구환이 표시해놓은 사건 기록으로 인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첫 번째 사건이 있었으리라 짐작을 가진 상황에 지금 일어나는 세 번째 사건을 접하게 되었죠. 호신용 플래시로 대상의 시선을 흐리게 하고는 무차별 공격으로 상대를 결국 최악으로 몰고 간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재미있게도 그냥 한 사건으로 그치지 않았죠. 공격당한 당사자의 핸드폰을 숨겼다가 어떤 폐가에서 신호가 잡히도록 만든 뒤 우물 안으로 경찰을 유인했네요. 결국 그 안에는 3개월 전 실종된 정원식이 발견이 되었죠. 정원식은 디지솔루션이라는 IT 회사의 개발자로 밝혀졌는데요. 2000년대 초 경찰이 범죄 자료를 가지고 디지털화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참여한 회사가 바로 디지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정희신의 자료 역시 디지솔루션으로 넘어갔겠죠. 아마도 정원식을 해친 사람은 경찰만 알고 있는 정희신의 모든 정보를 입수해서 아무데도 공개되지 않은 첫 번째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모방해서 우물 사건을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진범은 차수열에게 자신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걸 표시했던 것이었죠. 더구나 정원식이 발견될 때 웰컴 드디어 찾았네. 인쇄용지에 커다랗게 글자까지 써놓았는데요. 이 말은 차수열에게 하는 말이었죠. 물론 다른 수사관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했고 말이죠. 하지만 차수열만은 정확히 알고 있었네요. 그 말이 무얼 뜻하는지를요. 자신이 살았던 오래전 옛집에 분명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공놀이를 하다 우물에 빠뜨린 기억까지 차수열은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차수열은 늘 자신의 아버지가 왜 갑자기 집을 나갔는지 궁금했었네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정연남한테 물어도 그리고 엄마 정희신에게 물어도 모른다는 대답밖에 다른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수열은 우물에서 힌트를 얻어 옛집으로 급하게 달리면서도 그 안에 자신의 아버지가 있을 거라 설마 하면서도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입장이었네요. 불행하게도 늘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는 법입니다. 차수열의 옛날집 우물 속에는 정희신이 벗어던진 결혼 반지까지 증거물처럼 아버지와 함께 떨어져 있었네요. 결국 자신의 짐작이 맞았다는 걸 알고 차수열은 웃음을 쏟아냈었죠. 그 웃음은 웃음이 아니라 너무도 처절한 울음의 소리였는데요. 자신의 엄마 정희신이 그냥 평범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인간의 범주를 넘은 괴물이라는 생각에 몸서리치게 된 것이죠. 차수열은 복받치는 감정으로 한밤중 바로 정희신을 찾아갔었네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차수열과 정희신의 20분 넘게 펼쳐진 감정 연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쉬웠던 건 차수열의 아버지가 잘못해서 벌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물 앞에서 보여준 정희신의 비정상적인 여러 모습들은 마치 정희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졌다는 것이죠. 사건으로 이어진 정희신의 행위들이 지나친 모성이라고 비난받을 수는 있겠지만 원래 정희신은 가족까지 해칠 수도 있는 정신적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표현된 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만일 정희신이 심각한 사이코패스 괴물이라면 이런 이야기가 드라마화되는 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텐데 말이죠. 어쨌든 차수열은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차수열은 그런 정희신을 더 왜곡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욱 자신의 아내 이정현에게 엄마 정희신에 대해 모든 걸 꽁꽁 숨겨야만 하는 입장이 돼버린 것이죠. 엄마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자신의 기억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엄마 이야기를 감춰오기만 했던 차수열인데요. 결국 그런 차수열의 방어적인 태도 때문에 이정현은 오히려 그 엄마에 대해 궁금함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갑자기 거기에 불을 붙인 게 외할아버지 정연남이었네요. 정연남은 새로운 사건이 또 터져 자신의 외손자 차수열이 방송에 나오자 차수열의 핸드폰으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열아, TV 뉴스 봤어. 너 혹시 또 네 엄마 만난 건 아니지? 정연남은 핸드폰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할 말만 쏟아냈네요. 결국 차수열의 핸드폰을 받아든 사람은 바로 이정현이었던 건데요. 또 내 엄마 만난 거 아니지? 이 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차수열의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바로 그대로 증명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이정현의 궁금증은 이제 더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래서 차수열의 엄마가 오래전 당했다던 대형사고, 연포교 교통사고를 검색해보는데요. 차수열에게서 들은 대로 모든 정황과 시기가 맞아떨어지지만 한 가지 빗나간 게 있었죠. 많은 사람이 당한 사고였지만 기사 내용엔 여성 사고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정현의 궁금증은 부풀려져 빵 터질 것 같은 상황으로 오게 되는데요. 사회 예고에 차수열의 시골집이 등장하는 건 진실을 너무도 알고 싶었던 이정현이 결국 시골집을 찾아갔기 때문 아닐까 예상이 되네요. 결국 이정현은 차수열이 살았던 고향으로 가서 그 엄마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친한 언니 서아라와 함께 가긴 했지만 낯선 박민재의 아버지를 만나 위기에 처하는 상황도 연출이 되겠네요. 사회 예고 장면에는 박민재의 아버지가 농기구를 들고 경계하는 모습이 보이니까요. 이상한 건 거기서 등장하는 박민재는 상냥하고 선량한 모습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박민재는 차수열과 이정현의 주변을 떠돌며 그들의 대화 내용이나 생활 장면을 몰래 엿보고 엿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범인 추적을 해나가는 상황에 차수열은 박민재를 특정하게 되고 바로 그 순간과 맞물려 박민재는 이정현과 어울리게 되는 것 같네요. 차수열과 한 동네에서 자랐고 정희신에 대해서도 잘 아는 인물이라면 이정현이 경계할 수 없었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차수열이 박민재를 향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내가 저지른 거 아니냐고 크게 소리치는 장면을 끝으로 3회는 막을 내렸죠. 아마도 박민재는 이정현을 이용해 차수열을 공격하지 않을까 불안한 예상이 되기도 하네요. 사실 사회 예고에 나오는 장면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정희신이 뭔가 일을 저지르는 상황이 그것인데요. 처음 정희신은 자신의 침대 옆에 쓰러져 있었죠. 당연히 비상 상황이라 정희신을 지키던 경찰관이 열쇠로 문을 열고 철장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정희신에게 다가가 살펴보려던 경찰관은 정희신으로부터 반격을 당하고 말았죠. 결국 정희신이 그 경찰관을 철장 안에 가두는 상황까지가 예고로 나왔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우려하는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정희신이 경찰관을 그렇게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곳을 아무도 몰래 빠져나가겠다는 것인데요. 정말 정희신은 차수열의 의심대로 탈출을 하기 위해 차수열을 이용한 것일까요? 차수열 역시 서구환과 정희신이 서로 편지로 교류했다는 걸 알게 되자 그런 의심을 했었죠. 더구나 자신의 아버지를
우물에 빠뜨렸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고는 정희신이 제정신 아닌 인물로 자신과 혈연이라는 것 정도는 무시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괴물이라 생각하는 것도 맞는데요.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볼 때 정희신에 대해 의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요. 정말 차수열이 정희신의 친아들이 맞다면 정희신의 그런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정희신은 아들 차수열을 처음 보았을 때 왼손에 약지에 있는 반지 흔적을 캐치했었죠. 정희신을 만나러 들어오면서 차수열이 일부러 결혼 반지를 뺐다는 사실까지 정희신은 감지했었는데요. 차수열이 엄마 정희신에게 감추고 싶어하는, 하지만 엄마 정희신은 너무도 알고 싶어하는 인물, 바로 차수열의 아내 이정현인데요. 차수열은 범인으로 헛다리 짚은 자신에게 서구환은 진범이 아니라고 알려준 게 고마워 정희신이 좋아하는 커피, 예가체프를 선물로 가져왔었죠. 정희신은 오히려 담담하게 서구환의 이야기를 꺼냈었네요. 차수열의 개인 상황을 서구환이 모두 알고 있다고 며느리 이정현까지 걱정을 했던 정희신인데요. 정희신이 정말 아들을 이용해 탈출을 하려 한 게 아니라면 반대로 아들을 지켜주기 위해 잠깐 밖으로 나갈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예상도 가능합니다. 아마도 나가게 된다면 계속 차수열에게 위험 요소를 가진 서구환을 없애려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탈출에 성공했을지 아닐지는 3회까지 방송한 지금 상황, 모든 결과를 알 수가 없는데요. 만일 정희신이 차수열을 배신하고 탈출을 하는 거라면 우리 정서로 판단할 때 정희신은 짐승의 자격도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희신은 그 정도의 인물은 아닐 거라 판단이 됩니다. 정희신은 23년 전 당시 경감이던 최종호에게 자신의 범죄를 모두 털어놓았었죠. 최종호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5건의 범죄 중에 마지막 건에 대해서만 범죄 의심을 가졌었던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정희신은 최종호의 물음에 앞서 저지른 4개의 사건까지 모두 순순히 털어놓았습니다. 정희신이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전혀 자신이라 지목하지 않았을 그런 범죄까지도요. 물론 조건이 있었죠. 정희신이 좋아하는 커피, 예가체프, 그리고 우아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아무와도 만날 일이 없는 조용한 독방.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따로 있었죠. 자신의 아들, 정호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완전 바꾸는 것이었네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의 아들과 자신을 연결하지 못하게 자신의 죄악과는 별개로 아들을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고 싶었던 건데요. 이 한 가지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극악무도한 사건을 저지른 정희신이지만 자신의 아들만은 자신 생명만큼이나 사랑했었구나 하는 것이죠. 물론 아이러니함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타인은 왜 그렇게 해쳤나 하는 것이죠. 그들 역시 누군가에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가족일 텐데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건 아직 우리가 정희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희신의 의도를 모두 다 파악할 수는 없죠. 물론 어떤 이유로도 그런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고 말이죠. 정희신이 그곳을 탈출하려는 이유가 정말 아들 차수열을 이용해 그곳을 영영 떠나 자유의 몸이 되겠다는 꿈을 꾸었다면 어쩌면 사막이라는 드라마는 만들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아들까지 이용해 먹은 파렴치한 사이코패스로 그냥 이야기는 끝이 났을 테니까요. 하지만 드라마는 아직 5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정희신은 영영 도망을 간 건 아니라는 것인데요. 과연 정희신이 탈출에 성공할지, 성공한다면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리고 그 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이런 상황과
때를 딱 맞춰 등장한 박민재.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 사건들과 어떻게 엮여 있는지 그 부분도 아주 궁금한데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사마귀 드라마는 아마도 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직은 어떤 것도 추정할 수 없고 그때그때의 예측만 상상하는 상황이라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진범은 정말 누구인지 궁금해지네요. 드라마젠이었습니다. 오늘 사마귀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